코로나 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총 7명의 확진이 있었고, 금일은 4명의 확진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어제 595명의 확진이 있었습니다. 17개 시도 모두에서 발생을 했고, 특별한 내용은 수도권에서 80%에 육박하는 확진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2, 3일 후에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민의 협조가 없이는 안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확진자들이 검사를 좀 지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기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모든 일상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매우 가장 큰 피해를 안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어쩌면 살리기 위해서 방역수칙이 완화가 되는 내용으로 앞으로 일상에서 자율과 책임을 강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책임이 함께하지 않은 자율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만 줄 뿐입니다. 마스크 착용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고, 거리두기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환기가 어려운 곳, 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곳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회식보다는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가족 간의 식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적절합니다. 2학기에 우리 학생들이 전면 등교가 이루어질 텐데요. 만약에 가족들로 인해서 확진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 아이의 장래까지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현재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받으셔서 확진이 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을 이동해서 검사를 받으시게 되면 역학조사에 매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치가 늦어지고 그분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분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안전이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지역 간의 이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7명의 확진자는 전주시 3명,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노창군 각 1명씩입니다. 전주시는 자가격리 중에 확진자가 2분이고 7세 남학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이 6월 28일부터 증상이 있어서 유증상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에 대한 검사와 또 학교에 대한 검사가 오늘 진행되겠습니다. 익산시는 주로 고령 지역에서 직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익산에서 검사를 받으셨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그 지역에 영향은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 철저히 살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한 명은 어제 공유해드린 내용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같은 팀으로 움직이시는 5분 모두 음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서울 광진구 확진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이곳 조부모 댁에서 자가격리 중에 유증상으로 확진이 된 분입니다. 고창군은 그동안 경기도에서 직업활동을 하시다가 6월 22일 날 지역으로 내려오셨는데요. 증상으로 해서 확진이 됐습니다. 현재 감염 경로 조사 중입니다. 금일 4명의 확진자 중에 2명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중 또는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이 되신 분이고, 나머지 2분에 대해서는 각각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그리고 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 내려오신 분으로 현재 역학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역민들께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은 다시 말씀드릴 내용이겠습니다만, 현재 자율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도에서 현재까지 도민들께서 책임을 다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안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에서의 급증 상황이 얼마 지나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역학조사상의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서 확진이 되신 분들 정도 확인을 해서 가능한 치료비가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지연이 됐을 경우에 현재 이제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둘지에 대해서 검토 중인데,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지연이 된 분들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다양한 내용으로 치료비 부상권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부상권을 행사를 하는 데는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비 미지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 없이도 저희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방역수칙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많은 도민들을 위해서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준비가 되면은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청원에서 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중앙명부청원에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사실 이 내용은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그 법 적용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부상권을 청구를 했는데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치료비의 미지급은 행정당국에서 즉시 이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 이행할 수 있는 내용부터 해서 책임을 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도민들을 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초등생 관련돼서는 그러면 어떻게 검사가 진행됐는지, 이 현장 검사가 마련돼서 이렇게 진행되는지 등등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재 이 초등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역학조사 내용으로 6월 25일 날 금요일 날은 그때부터 그 아버지와 함께 현장 체험 학습으로 해서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경기도를 방문을 한 내용으로 있는데요. 현재 어머니는 음성이고 아버지는 오늘 검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같은 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확대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지금껏
이런 현장에서 이동 검사소를 마련을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그런 내용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뭐랄까 돈에 좀 다양한 지역에서 그전에는 뭐 확진자가 뭐 특정 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나왔는데 이번에 보면 좀 다양한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특별히 의미를 줄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예, 어느 지역이나 더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의 영향을 받는 내용처럼 우리 지역도 우리 지역보다 더 많은 확진자를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만 놓고 볼 수 없고 우리나라는 1인 생활권이라 하는 것처럼 전주 지역에 어떤 확진자가 한두 분 발생하는 거하고 뭐 오늘처럼 5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거하고 우리 도민들께서 좀 긴장감을 달리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단순히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루 이틀만 해도 얼마든지 타 지역의 사례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수십 명의 확진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예방적 활동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착용이고 거리 두기 지켜주시는 겁니다. 방역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곳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은 지속적으로 안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대신드립니다. 아까 즉시 검사가 좀 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뭐 얼마나 언제 증상이 나타났는데 언제 즉시 검사를 한 건가요? 예, 최근까지 뭐 의료기관을 방문하신 분들은 의료인들의 그런 권고로 해서 검사를 비교적 조기에 이루어지고 했는데 이제 어제 확진자분들을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었던 분은 아니지만은 고창군의 경우에도 25일 날 증상이 시작이 됐는데 28일 날 확진이 된 내용이라든지 이처럼 다소 증상 발현과 검사 시점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 더 많은 접촉자들을 양산을 하게 되고 그분들은 나중에 또 확진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기에 검사를 받으셔야 지역사회에 영향도 나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7세 이상 50번이죠? 예, 2350번이요. 1학년일 것 같은데 몇 명 정도 검사를 하나요? 예, 현재 이 학생은 2학년인데요. 예, 2학년인데 지금 우선은 같은 반 학생들 아까 증상이 28일이고 25일부터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같은 반 학생들 먼저 실시를 하고 확대 내용으로 하겠는데요. 그 학교 규모는 교직원 포함해서 1,700명 가까이 됩니다. 현재 이제 같은 반 학생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 학생들 먼저 신속하게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확대 내용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정읍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신 분이 예. 네. 이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예. 현재 초기보다도 더그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신고라든지 사망하신 사례들이 상당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접종 후에 돌아가신 거지 접종에 의해서 돌아가신 건지에 대해서는 심층 역학조사 그리고 그 역학조사에 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민관 신속대응 협의체에서 1차 심의를 거치고 또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으로 보내서 최종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은 이상 반응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거봐, 신고를 해도 다 이상 반응이라고, 이상 반응이 아니라고 나오잖아. 이게 다 뭐 짜고 치는 모습도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 반응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오는 게 지금 정상적인 거고요. 매우 극소수만이 이상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임상 실험을 거쳐서 안전성을 확인을 받고 나온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의 경우에 악화가 될 가능성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상 반응이 아닌 다른 지지 체계로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그런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주 기저질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해 바빠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브리핑이 없는 관계로 검진을 받았습니다. 어제 결과서를 받았는데요. 살이 좀 쪄가지고 중성지방 수치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제 동기이기 때문에 영석이 형 운동도 좀 하시고 조절을 하셔야겠어요. 중성지방은 비교적 운동을 하고 체중 조절을 하게 되면 변화가 빨리 옵니다.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야기를 안 하면 누구도 강영석은 기저질환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저질환이 있다 없다는 의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표현입니다. 거듭 기저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상 반응이냐 아니냐, 그거는 의학적인 판단에 맡겨주시고, 그런 일로 해서 아픔을 겪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국가에서 지지해드릴까, 그게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적절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검을 통해서 좀 규명을 한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부검은 대부분 두 가지의 경우에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보호자분들께서 안타까움에 사인을 확인하고 싶다 하실 때 부검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 보호자분들께서 표현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인 필요, 그리고 또 그 수사를 하는 경찰 측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이거 변사기 때문에 사인 확인이 필요하겠다 하면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부검이 진행이 되겠고요. 만약에 보호자분들이나 또 그런 기관에서 원치 않는 경우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 좀 없죠? 네. 감사합니다.